모든 글쓰기 수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바로 첫 줄에서 보입니다. 데미안에 대한 리뷰를 써봐라 하면 이렇게 쓰세요.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.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.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. 저는 이번 첨삭을 맡게 된 정여울 작가입니다. 얼마 전에는 문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을 냈고요. 공부할 권리와 또 끝까지 쓰는 용기와 이 문학이 필요한 시간이 하나의 라인을 이루고 있어서 좋아하긴 하지만 좀 문학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문학이 필요한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글쓴이는 24살의 예쁜 꽃가시님인데요. 자신을 첨삭이 절실하게 필요한 글쓰기 연습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몇 주 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써드림 첨삭소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.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곳이 없어서 글을 쓰면서도 외롭고 글쓰기 실력도 막힌 느낌이었는데요. 정여울 작가님의 첨삭을 받게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혼자만의 끄적임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글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. 글쓴이의 원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모든 글쓰기 수업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바로 첫 줄에서 보입니다. 제목이 없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데미안에 대한 리뷰를 써봐라 하면 데미안 리뷰 이렇게 쓰세요.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목은 사실 글쓰기의 얼굴이고 지휘자고 동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제목을 안 쓰세요. 그래서 일단 가제를 짓겠습니다. 갑자기 들려온 너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제를 지어 놓을게요.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갑자기 아버지가 질문하시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. 그래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하셨어요. 아빠가 갑자기 너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다. 아까 그러셨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고. 그러면은 좀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약간 우리는 글을 쓸 때 공식적이고 또 성인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동화가 아니잖아요. 또 청소년 소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물었던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그러니까 피하면 더 좋을 어미가 있어요. 어미나 아니면은 동사, 서술어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이다, 아니다, 되다,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버리면 동사를 다양하게 쓸 수가 없어요. 이게 좀 동사의 다양성을 해치면서 좀 생동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거든요. 동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사를 좀 역동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질문하셨다. 2019년이었을 거다. 이 문장은 아예 빼는 걸로 할게요. 스토리의 전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지 이거를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. 왜냐하면 독자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해요. 그래서 제가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말씀드린 그 글쓰기의 핵심 3가지가 첫 번째는 스토리고요. 반드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해야만 스토리가 아니라 논설문도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. 그 논리적인 전개가 있고 서사적인 구조가 있으면 다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센시티브. 예민하고 섬세한 게 가끔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예민한 게 무조건 유리해요. 그래서 둔감한 사람이 글 잘 쓰는 거 보셨어요?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, 조사 하나하나에도 모든 의미가 스며 있다는 것, 가장 알맞은 뉘앙스가 있는 조사 하나도 결코 허투루 쓰시면 안 되거든요. 3번째가 스톡이에요. 스톡은 여기서 끊임없이 메모하고 저장해 두는 능력을 말해요. 내 안에서 취재의 감각을 키우라는 거예요. 이 3가지를 늘 하고 계셔야 돼요. 끊임없이 스토리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메모를 하시라는 것. 근데 메모는 항상 문장으로 하셔야 돼요. 아빠의 입에서 너의 이름이 나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또 뜬금없어서 당황스러웠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구어체를 많이 쓰세요. 그런데 조금 더 문어체로 가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공감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. 인스타 글이 아니잖아요. 나는 당황스러웠다.
아버지의 입에서 너의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기에. 이런 식으로. 이러면 조금 더 간결해지면서 이 놀라움이 조금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에 아마도 아빠는 그럴 것 같더라 라는 뉘앙스로 대답했었다. 글을 쓸 때는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하는 게 쓰기는 더 편해요. 그런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인용이 훨씬 더 재밌어요. 그래서 직접 인용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. 따옴표를 쓰자는 거죠.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. 보통은 그냥 뭐 헤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다 잊어. 뭐 그 사람 손해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구 편을 들어주잖아요. 그런데 네가 잘못했지 라고 하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. 그래서 좋았고요. 그러니까 별 대단한 추리는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문장을 좀 약화시켜요. 문장의 느낌을.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. 그래서 또 생각보다라는 말 자체가 웃기지만 이런 것도 너무 구어체죠. 좀 더 압축적으로 아버지의 의외성과 아버지의 매력을 잘 드러내주는 묘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. 아버지는 나의 짐작보다 나를 훨씬 잘 알고 있었다.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긴 문장은 필요 없어요. 당황한 웃음과 함께 나는 재빠르게 물었다. 내가 가족들 앞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. 딱히라는 표현 좀 우리 안 썼으면 좋겠어요. 딱히라는 건 별 뜻이 없는 말인데 이 사람이 별로 어휘가 다양하지 않구나. 이럴 때 딱히 쓸 어휘가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확하고 좀 더 지적인 어휘를 쓰세요. 내가 생각했을 때 H는 이런 성격의 친구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. 근데 H는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. 그래서 H의 이야기를 길게 하실 게 아니라면 이 문장을 빼거나 아니면 H를 알 수 있는 어떤 한 문장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H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빼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여자친구와 헤어지던 에피소드가 있으셨잖아요. 그 에피소드가 되게 좋았어요. 그거를 이 글에 붙이세요. 근데 장황하게 붙이시지 말고 한 문단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붙이시면 돼요.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하는 느낌을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글이 좀 더 정돈된 느낌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갑자기 들려온 너의 이름도 나쁜 제목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더 살려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제목에 꼭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.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. 너의 이름이 아버지에게서 들려올 줄은 몰랐잖아요. 그래서 그 의외성을 좀 강조해주는 불현듯도 괜찮네요. 불현듯 들려온 너의 이름.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악을 많이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음악을 작곡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글쓰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설가들이 어떻게 사건을 묘사하는지,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려내는지, 대화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쁜 꽃가시님의 멋진 글,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글쓰기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나도 첨삭받고 싶다, 또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떠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. 첨삭을 하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글쓰기는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일이라는 거예요. 그 재미는 성장의 기쁨이에요. 내가 이 글을 고침으로써 더 크고 깊은 존재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 성장의 깨달음을 느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보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정여울 작가였습니다.